안녕하세요. 떼알지기입니다. 오늘은 22번째 떼알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 아이디어가 모든 흙에 다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한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추가 있죠, 그죠? 여기 사양토에 이렇게 고추를 제가 예전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추를 재배하는 그런 배지, 요즘에 육묘용 상토라고 하죠. 그래서 육묘용 상토든지 또 이런 사양토, 모래가 많은 이런 토양이든지 식물을 키운다는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식물은 토양에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을까요? 그렇죠. 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식물은 거울처럼 토양 또는 대지의 물을 그대로 비춘다. 이렇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원 중에 중심은 뿌리입니다. 식물의 뿌리이죠. 그죠? 이 식물의 뿌리는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그렇죠. 뿌리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뿌리는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물만 있느냐? 아니죠. 이온, 염이라고도 합니다. 질산태질소라든지 칼륨, 칼슘, 이런 인산 다 이렇게 특히 이제 식물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이온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죠. 그런데 뿌리가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의 두께가 두껍다면 산소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려면 이 두께가 좀 얇은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증산을 위해서 이 물기둥이 유지가 되려면 얘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게 좋겠죠. 특히 식물 뿌리와 경쟁하는 것이 뭐냐면 산소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생물은 그 유기물을 분해해야 됩니다. 유기물이 많을 때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를 써야 되고 뿌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미생물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양에서 물과 산소의 어떤 균형적인 공급을 식물 뿌리에 해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분해가 잘 되는 유기물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햇빛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기 전제 조건은 같은 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과 산소의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이것들을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3가지 키워드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의 표현은 이제 토양 3상 4성분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주황색은 이제 고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하늘색, 하늘색 요거는 이제 물, 액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는 이제 기상이죠. 산소 등 기체 분자. 자, 요렇게 3상이 있고 여기 고상 안에는 광물과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넓게 뿌리하고 미생물도 이제 그 탄소 화합물들이기 때문에 유기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무기물과 유기물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고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상들은 바로 구조를 이루게 되죠.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 구조를 이루면서 그 안에 이제 공극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커다란 공극에는 이제 산소들, 그리고 소공극, 작은 공극에는 물이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상이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 결국은 이제 액상과 기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이 이제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 자원은 이 구조에서 우러날 수가 있습니다. 광물에서 또 녹아나고, 또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또 녹아나고, 또 미생물이 자기가 이제 그 할 일을 다 마치면 이제 미생물이 죽으면서 또 분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또 흡착이온이 또 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녹아나고. 자, 그래서 자원은 구조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비료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외부에서 또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급된 그런 자원의 경우에는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광물이나 유기물 뭐 이런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안에 있는 자원이 나올 것이냐, 사람이 투여한 자원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이제 물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양과 종류가 균형적이면서 적당히 있어야 한다. 식물이 필요한 만큼 그 종류와 양에서 적당히 있어야 한다. 그거죠. 그죠? 이 토양이 식물을 키우는 것은 토양의 물의 양이 적당해야 하고 또 물의 질이 또 적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양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토양에서는 항상 반응이 일어나고 흐름이 있습니다. 소통이 있죠. 그죠? 소통이 없다면 그 토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썩어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소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통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죠. 물이 흘러가면서 양분을 용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물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다. 식물의 건강을 키우는데 굉장히 핵심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런 그 과정에서 각 토양마다 이 토양은 요렇게, 또 저 토양은 저렇게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토양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물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물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처음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식물은 거울처럼 토양 또는 배지의 물을 그대로 비춘다. 그 이유는 식물은 광합성과 열해 방지를 위해 토양의 물을 끊임없이 퍼올려 증산하고 그 물속 염은 식물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토양 또는 배지의 물과 연결된 물기둥이 무너진다면 식물은 말라 죽게 된다. 동시에 연결자인 뿌리가 일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뿌리를 감싸고 있는 물을 통과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뿌리를 감싸는 물의 두께가 얇을수록 뿌리는 쉽게 산소를 얻을 수 있다. 흙 속 식물 뿌리를 감싸는 물은 물기둥을 유지할 만큼 두껍고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얇은 것이 좋다. 또 물에 우러나는 양분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이 좋다. 토양 또는 배지의 물의 양과 질이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잘 조절될 때 그곳의 식물은 건강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